안녕하세요. JP로켓 박래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EasyEDA라는 PCB 설계 툴을 이용해보고 직접 PCB 어셈블리까지 발주해봤습니다. 그전에는 하이브리드 로켓을 제작하면서 연료를 파라핀으로 사용했는데요. 직접 상용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간단한 이그네이터 테스트만 해봐도 녹는 점이 너무 낮아서 한 번만 테스트해봐도 코어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료를 HDP라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변경해봤고 그에 따른 인젝터 설계도 제시도해봤습니다. 보통 고체 연료도 도넛형 싱글 포트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HDP의 경우 챔버 길이를 줄일 수 있는 멀티포트에 대한 연구도 있어서 이번 설계 변경 시에는 싱글포트와 멀티포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모델상에서도 결국 추력을 만들어내는 건 연소 단면적이기 때문에 싱글포트는 길쭉한 형상이고 멀티포트의 경우는 짧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HDP는 여러 업체를 알아봐도 원통형을 구하기는 쉽진 않았는데 제가 원하는 환봉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절단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발굴했습니다. 홀가공도 희망하면 해주는데 약 4만원 정도로 가공을 진행했습니다. 싱글포트의 경우 길이가 길어 가공을 진행했고 멀티포트는 직접 홀 가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 설계는 인젝터로 거기는 그냥 원형홀 하나로 분사했는데요.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연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산소 부단 이그나이터 설계 때는 연료와 산화제가 소용돌이치는 스월 인젝터로 제작했고 이번 웨인 챔버는 아주 간단한 방식인 샤워헤드로 구성해봤습니다. 또한 가공비를 절약하기 위해 벌크헤드 구조만 변경했습니다. 사실 샤워헤드도 촘촘한 버전과 아닌 버전 두 가지로 발주했었는데 이 플레이트를 어떻게 고정할까 하다가 스냅링으로 고정시켜줬습니다. 추후 연소가 안정화된다면 두 가지 비교하는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도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정밀할 필요는 없어 널널하게 공차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사선 같은 경우는 규격만 표기하면 기깔나게 깎아주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모델링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가공도 JLC PCB사를 이용했는데요. JLC PCB사는 PCB 제작뿐만 아니라 3D 프린팅과 CNC 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은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부생 시절이었다면 이런 소작업은 도면 들고 청계천을 돌아다녀봐도 작업해주는 곳이 없었을 겁니다. 그때도 로켓 가공하겠다고 옆 학교 분들한테 정보 얻어서 가공업체 찾아가는 게 일이었습니다. JLC PCB사를 이용한다면 아주 편리하게 가공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파트를 급송 배송까지 $100가 소요되었습니다. 자, 배송이 잘 도착했고요. 결제부터 배송 도착까지 1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벌크헤드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설계했고 이번에도 아노다이징 표면 처리를 했습니다. 깔끔하네요. 그리고 이건 샤워헤드 인젝터 플레이트입니다. 두 가지 버전을 제작했고요. 이렇게 벌크헤드 안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설계에 맞게 구매한 스냅링입니다. 이런 스냅링 전용 툴로 조여 끼워 넣을 수 있는데요. 안 들어갈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네요. 이렇게 볼트도 잘 체결되었고요. 이건 이전 버전 벌크헤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젝터라고 할 게 없습니다. 피팅을 풀어주고 새로운 벌크헤드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오링은 오링 설계 시트를 이용하면 적당히 잘 들어갑니다. 거기에 오링 전용 윤활제를 잘 발려줍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망치를 쳐야 간신히 들어갔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설계입니다. 잘 들어갑니다. 이럴 때 희열이 느껴지죠. 그런데요, 이전에 고체 로켓 할 때는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호스가 없어 드래그가 없었는데요. 하이브리드를 하다 보니 호스가 많아 로드셀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스가 로켓을 자꾸 뒤로 밀어내네요. 어쨌든 이제 연료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공하지 않은 멀티포트 HDP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패스하고 싱글포트로 끼워주겠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연료를 고정해줄 스페이서도 뽑아줬습니다. 연료까지 채워졌으면 노즐과 노즐 스토퍼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은 저번 시간에 발주했던 제어기입니다. 로켓에 장착되어 있는 액추에이터들과 센서들 커넥터를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싸구려 원격 릴레이로 시퀀스 제어 작동을 시켰는데요. 몇 번 오작동으로 테스트를 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S버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드론용 10채널 RC 성수전기를 활용했습니다. 시퀀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의 토글 스위치로 제어되게 했습니다. 초반 이그네이터 제어 이후 메인 챔버 연소 시퀀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ignition. 아, 1차 시도는 아무런 연소 흔적이 없네요. 실패입니다. 아쉬워서 2차 시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 2, 1, ignition. 이건 뭘까요? 어쨌든 연소가 되었다는 건 이그나이터가 제대로 작동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아마 저번 이그나이터 테스트 때도 간헐적으로 연소가 안 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그나이터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니 뭔가 원통형 연소가 된 것 같긴 해요. 후반으로 갈수록 연소음이 커졌습니다. 이건 연소 형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연소되었을까요? 우선 노즐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노즐은 별로 이상이 없네요. 그을음도 없긴 한데 노즐 쪽에서 탄내가 많이 났습니다. 3D 프린팅으로 뽑은 스페이서가 많이 찌그러져 있네요. 자율 때문에 그랬을까요? HDP는 뭔가 연소된 것 같지 않나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벌크헤드 부분은 전혀 연소가 되지 않았네요. 노즐 쪽도 비교해보면 HDP는 전혀 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너코어 지름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네, 안쪽은 당연히 연소가 안 되었으니 인젝터부도 전혀 그름도 없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본다면 아까 봤던 그 불꽃은 3D 프린팅으로 연소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마치 3D 프린터 하이브리드 로켓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몇 가지 사실을 보면 1. 현 이그나이터는 간헐적으로 연소된다. 2. 현 이그나이터로 메인 챔버 연소는 가능하다. 이건 재연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 연소는 포스트 챔버에서만 발생했다. 4. HDP는 상변화가 없어 연소가 안 됐을 것이다. 이는 즉 이그나이터 열량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이그나이터 연소 시간이 길어야 한다. 현 상황은 이그나이터가 폭발성 연소만 되어 HDP에 충분한 열 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이그나이터 설계 변경이 필요하고 검증 테스트로는 이그나이터를 열선으로 변경해서 HDP를 직접 가열로 테스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 로켓 연료를 HDP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인젝터 설계를 진행했고 JLC PCB사의 CNC 가공을 통해 연소 테스트까지 진행해봤는데요. 아, 진짜 하이브리드 쉽지 않네요. 고칠 때는 1트 만에 연소 성공했는데요. 지금 벌써 N트째 연소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GOX 하이브리드 설계를 해보신 구독자님들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상 JP 로켓 박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